네, 공복 시 혈당이 60에서 100 사이, 그러니까 밀리그램 퍼 데시리터고요. 식후 2시간은 대개 140 미만입니다. 예. 당뇨병 진단을 위해서는 아무 때나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식사 전에 했을 경우 126 이상일 경우 당뇨병이라 할 수 있고, 대개 식후 2시간 또는 뭐 아무 때나 식사 전이든지 후든지 200이 넘으면 당뇨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당뇨병 환자일 경우에는 이제, 자기 체중을 봐서 이상적인 체중보다 과체중일 경우에는 체중 감량을 위해서 식사를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운동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되죠. 적당한, 몸무게를 가지고 있다면, 그 체중에 맞는 최소한의 식사를 하면서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혈당 조절을 하는 지름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 관리에 있어서는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꼭 해야 되죠. 근데 이제 식이요법도 여러 가지 음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개는 가공하지 않은 보리밥이나 현미밥 또는 여러 가지를 섞은 잡곡밥을 선택하는 게 가장 좋고요. 이렇게 가공한, 그러니까 쌀을 갈았거나 쌀가루죠. 그 다음에 밀가루 또는 여러 가지 보리가루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갈아서 만든 음식은 혈당치를 급격하게 올리고 높게 올리기 때문에 당 관리에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특히 과일도 일반적으로 과일이 좋다고 얘기는 하지만 당뇨 관리에 있어서는 과일을 많이 섭취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원칙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은 필수 항목입니다. 적게 먹더라도 운동하지 않으면 당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운동은 매일 적어도 하루 1시간 이상 걷기를 하거나 빨리 걷기를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헬스클럽에서 헬스 운동, 그러니까 근력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아령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근력을 높이는 그런 운동도 병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뽕잎에 관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뽕잎에 있는 한 성분이 장에서 이런 탄수화물의 소화 흡수를 지연시키는 그런 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후 고혈당을 낮춰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뽕잎 차라든지 뽕잎 가루라든지 이런 거를 식사 전에 섭취하시면은 어느 정도 혈당 조절에 도움은 될 수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그와 유사한 작용을 하는 혈당 강화제가 약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관성 있는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이런 약제를 선택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은 대개 혈관 합병증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개 혈관 합병증도 두 가지로 나눕니다. 미세혈관 합병증과 대혈관 합병증으로 나누는데, 이제 미세혈관 합병증은 당뇨병성 망막증 또는 당뇨병성 신증 또는 당뇨병성 신경병증인데, 이러한 것들이 초래되게 되면은
망막증의 경우에는 실명의 위험성이 강해지고요. 그 다음에 신증이 악화되면은 만성 신부전으로 인해서 투석이나 신이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명을 유지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신경병증의 경우에는 양 발바닥부터 저리고 시리고 따갑고 화끈거리고 하는 그런 증세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감각이 둔해지고 하기 때문에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우선 잘 때 잠을 설치게 되고, 또 심해지면은 당뇨병성 족부궤양으로 인해서 하지를 절단해야 되는 그런 경우까지 초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혈관 합병증은 가장 흔히 올 수 있는 게 심장의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 갑자기 돌아가시는 급사,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중풍이 잘 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혈관 합병증으로 인해서 당뇨병 환자가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심각한 합병증을 초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혈관 합병증의 경우에는 생명을 단축시키는 그런 합병증이고, 미세혈관 합병증의 경우에는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의료비 지출을 심각하게 초래할 수 있는 그런 합병증이 되겠습니다.